요즘은 다들 이렇게 손목에 여긴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보통 스마트워치 같은 거 많이 차시잖아요. 그 기능이 엄청 많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죠. 그러니까 디지털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건데요. 뭐 심박수도 체크해주고, 맞아요. 뭐 잠잘 때는 수면 분석도 이제 패턴도 이제 분석해주고, 혈압도 재주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의료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과학 이 두 개를 융합을 한 건데 이걸 이제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건강 관리를 해주는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수많은 기능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막 갑자기 이 사람이 쓰러졌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냥 내가 자는 걸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그 신고를까지 대신해주고. 진짜? 네, 이런 기능이 있더라니까요. 사실 그 사람의 평소에 어떤 맥박이나 어떤 혈압 같은 걸 재다 보면은 이상 징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은 그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란 말을 쓰는데 맞아. 선제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그 사고가 생겼을 때도 그렇지만 평소에 저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병원에 가보시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건강 관리가 새로운 어떤 단계에 왔다고 할까? 건강 관리가 과학기술과 만나서 새로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과학과 건강의 만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자, 본격적인 토크 나누기 전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듣는 시간 마련돼 있죠? 네, 오늘 강연자 제가 아는 분입니다.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이런 연구를 하신 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만나 뵈니까 이런 연구를 하실 만한 분입니다. 이거는 욕인가 칭찬인가? 너무너무 훌륭한 연구인데 본인도 보통 분은 아닌데 본인이 느꼈을 때 독특한 분이라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는 말씀이신데 주제와 관련된 짧고 굵은 강연을 들어보는 놀라운 5분 오늘의 강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온 박승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네. 오늘 화장실에서 변기에 몇 번 앉으셨나요? 너무 만나자마자 아닙니까? 저 질문 있어요. 네. 큰 거요, 작은 거요? 두 개 다 포함했어요. 그래요? 예. 저는 아직까지 네. 오늘은 아직까지 앉은 적은 없습니다. 저도 뭐 아직까지 큰 건 못 봤어요. 큰 걸 못 네. 보셨구나. 네, 보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 질문부터 하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뜬금없는 질문 자체에서도 저희가 많은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발명품하고도 아주 긴밀한 연관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 발명품은 바로 이겁니다. 뭐 뒷상이세요? 예, 제가 이 변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독이 말고 변기를 개발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독이 말고요. 독이 위에 얹혀지는 그 부분이 제 발명품입니다. 저거 근데 저기 우리 집에 있는 비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발명한 변기는 스마트 변기, 스마트 헬스케어 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스마트 변기에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장착이 돼 있을까요? 기계에서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닦아주나요? 뭐 어떻게 뭐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센서로 항문 온도를 체크하는 거야. 이 사람은 항문이 뜨겁구나 하면 찬물로 식혀주고 항문이 차갑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좀 데파주고. 항문이 어떻게 차가울 수가 있어, 사람 몸인데. 여름 항문, 겨울 항문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 비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헬스케어 변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매일매일 소변하고 대변 보시는 것들을 저희가 센서로 감지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몸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장 트러블이 있으시거나 그럴 때 병원을 가보시면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냐면요. 오늘 변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변 상태 매일 확인 안 하시고 물 내리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발명한 스마트 변기는 그런 것들을 일단 모두 레코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매일 얼마나 넣었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혹시 다른 색깔의 물체들이 검출이 되진 않았는지, 특히 이제 혈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변 다이어리, 스툴 다이어리를 디지털화해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그 건강 정보들을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이 스마트워치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하루에 몇 번 걸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뭐 맥박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네,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이런 변기가 집에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제가 한번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잠에서 딱 깨시면은 일단 어디로 가시겠어요? 화장실로 갑니다. 그럼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밤새 쌓였던 노폐물을 저희가 이제 방출하게 되는데요. 제가 본 소변에서 나트륨이, 그러니까 과다 검출이 됐대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사인이 떠요. 영양분 조절 권장한다. 그러면 변기가 이미 제 건강 상태를 진단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볼을 시원하게 보고 아침을 먹으러 가게 되면은 과일하고 오트밀만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말하겠죠. 방금 전에 건강부서 왔는데 나트륨이 너무 많대 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이미 2005년에 나온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나 본 거 같아. 비슷한 거. 그래서 제 일상 속에서 미리 건강의 변화를 감지하고 체크하고 기록을 남겨두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심코 이렇게 흘려버렸던 자신의 건강 지표들을 저희가 다 모아놓고 이걸 체크를 계속하게 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억만장자들, 그분들이 하는 거를 저희가 일상생활에 다 심어서 이게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저희가 미리 차단을 해버리라는 게 저희의 이제 큰 어떻게 보면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위대한 의사로 이름을 떨쳤던 의사가 있습니다. 편작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편작은 거의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정도로 의술이 있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었는데요. 편작이 세 형제였는데 막내였어요. 그 두 형도 다 의사였다고 합니다. 황제가 물어본 거죠, 어느 날. 편작, 누구의 의술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편작이 본인이 아닌 첫째 형의 의술이 가장 최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첫째 형의 의술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표정과 음색으로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병을 지니게 될지 이미 꿰뚫어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편작은 250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디지털이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이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What you eat is what you are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게 당신을 정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What you generate is what you are. 그러니까 뭔가를 생성하면 그것도 당신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일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도 어떻게 보면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판을 좀 깔아주셨으니까 변기에 대해,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굳이 이렇게 이제 앉아서 깨끗하게 의자처럼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이 수세식 변기는 그건 누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 만든 분이 의외로 문과세요. 그래요? 작가이시고 이거 봐. 번역하시고 이런 분인데 문과가 이래. 희한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1500년대 말 정도에 엘리자베스 1세의 조신이라고 하는데, 그때 조신은 뭔가 관직이라기보다는 가신인데 왕의 집에 드나드는 가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장난을 했냐면 이탈리아 시인의 시 중에 약간 음탕한 시 같은 걸 좀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궁에서 이렇게 돌린 거죠. 그래서 발각돼가지고 너는 이제 오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냥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시 전체를 번역할 때까지 오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영원히 오지 마라는 의미랑 왜요? 비슷한데 어려웠대요. 그거 전부 다 번역하기가. 이분이 그 번역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자기 영지에서 이 수세식 화장실을 개발을 했대요.
처음 개발한 형태는 직선으로 떨어진 형태인데 좌식이 있고 그리고 레버가 달려 있고 위에 물탱크가 있고 그래서 물탱크에서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중에도 설치를 했대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 아, 내 변을 굳이 내가 안 치우니까 그렇게 오토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변기의 필요성을 잘 여왕은 못 느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임금들도 매화틀이라고 맞아. 해가지고. 네. 찍어 먹어보고 막 그랬잖아요. 네. 모두가 그거 네.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 왕이 스마트 변기가 어떻게 있는 변하는지. 거죠. 그 우리가 수소식 변기를 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만약 화장실이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모여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사실 이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단계는 그 냄새가 문제거든요. 그냥 집에 있으면 이게 항상 상시로 냄새를 풍길 테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이 U자 트랩, 이 트랩이라는 것이 화장실만이 아니라 그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더러운 것들을 버렸을 때 버려서 그냥 가는 건 좋은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버릴 수는 있지만 냄새를 나지 않는 어떤 이런 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였죠. 바로 U자형 트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마 그 여러분 집에 있는 세면기를 보시면 밑에 이렇게 관이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U자로 되어 있는 걸 보실 텐데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물이 흘렀을 때 물이 항상 일정 부분 U자 부분에 고여 있기 때문에 냄새는 못 올라오고 네. 하지만 더러운 물은 빠지게 되는 구조인데 이것이 이제 화장실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식 변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이런 간단한 장치인 것 같지만 이게 아니었다면 현재 우리의 이 현대 문명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디슨 이름만 기억할 게 아니야. 제 이런 거 생각도 그래요. 유자 만든 분 맞아요. 이름도 같이 그런 분들이 기억해줘야 정말 중요한 돼. 분들이죠. 아니 근데 U자 트랩이 무슨 뭐 대단한 장치가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과학의 그런 뭐 중력이라든가 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구조를 바꿔놓은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자를 보니까 우리가 쉽지. 그렇지. 보기 전에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U자 트랩하고 변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오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흘려보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게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런던에서 아주 잘 보여줬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레이 스팅크라는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템즈강에다가 오물을 버리는 거예요. 뭐 사실 런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악취가 장난 네. 아니었겠다. 그러니까 먹는 물이랑 버리는 물이랑 다 섞여 섞였어. 있는 어머 거예요. 어머 어머. 어떻게 그걸 왜 그랬어? 1858년에 그레이 스팅크가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 큰 문제구나. 그럼요. 그래서 런던시에서 아 이거는 그대로 둬선 안 되겠다. 그래서 엔지니어 한 명을 고용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조셉 바잘젯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그때 하수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예. 큰일 했네. 하수도. 오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따로 만들어준 거죠. 지금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가 투입됐고 그때는 벽돌을 쌓았어야 됐거든요. 벽돌 개수가 3억 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작업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수도를 새로 만든 덕분에 템즈강의 오물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런던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하수도 만들어 가지고 네, 하수도 깨끗하니까. 네. 그래서 그 전근대 시대에 쓰인 그 글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숲을 막 이제 헤매고 다니다가 도시가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이유가 난데요. 그래서 그 전근대 시대에 쓰인 그 글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숲을 막 이제 헤매고 다니다가 도시가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이유가 냄새가 난대요. 도시가 풍기는 악취가 멀리까지 퍼지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으면 아 저기 파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수 장치 이런 것이 없던 시대에는 온 세상이 냄새로 악취로 가득한 세상이었던 거죠. 아마 우리 돌아가면 아마 못 살 거예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머리가 그렇죠. 아팠겠다. 머리가 두통 올 것 같아요.